제가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드리는 이유는 매 학기마다 결손이 생겨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어디든 학교의 하유정입니다. 우리 친구들 2학기를 대비해서 제가 계속 공부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은 우리 3, 4학년, 중학년 친구들이 2학기에는 어떤 것을 배우는지, 아이들이 특히 어려워하는 영역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 집에서 어떻게 공부하면 또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지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아이들 교과서가 국어를 제외한 나머지 교과서는 검정 교과서이기 때문에 각 학교마다 출판사는 다르거든요. 하지만 교육과정이 같기 때문에 내용 요소는 다 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국어부터 볼게요. 제가 국어는 도구 교과라서 모든 학습의 기본이 되는 과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읽고 쓰고 이해할 수 있어야 다른 교과의 내용 학습할 수 있겠죠? 자, 먼저 3학년부터 볼게요. 자, 1학기 때 느꼈겠지만 글밥이 저학년 때와 다르게 확 늘어났어요. 그래서 여러 개의 문단으로 나뉜 글을 읽고 중심 문장 그리고 보조 문장을 찾는 구조적 읽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수행평가 영역으로도 자주 등장하는 영역이기도 한데요. 이건 단순히 자기 생각에 따라 정답의 범위가 달라지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읽기 경험이 필요합니다. 애들이 엉뚱한데 중심 문장이라고 밑줄 그어요. 그러면 오답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저학년 때는 문학 읽기에 글 읽기를 그동안 해왔다면 중학년은 비문학까지 골고루 읽어야 되는 시기예요.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요약, 그리고 장소 이동에 따른 요약, 상황 변화에 따른 요약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각각의 글을 한 3, 4문장 정도로 간추리는 연습, 독서록과 함께 진행하면 좋겠죠? 오감을 표현하는 다양한 오감 표현, 즉 감각적인 표현을 배우기 때문에 아이들이 평소에 오감 표현을 다양하게 좀 익힐 수 있도록 평소에 부모님께서 더 풍부한 어휘 사용의 예를 보여주시면 가장 좋겠죠? 자, 4학년 친구들은 대상에 따라 알맞은 높임 표현이 달리 사용된다는 것, 예를 들어서 내가 또는 제가, 밥, 진지 이런 달리 표현되는 높임법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인물, 사건, 배경이라는 소설의 3요소도 배우고요. 주어나 서술어 같은 문장 구조를 배우는 문법 영역도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근거를 들어 적는 활동도 해요. 빈칸이 꽤 크죠? 이때 자기 의견만 여러 번 반복하는 게 아니라 여러 근거를 들 수 있어야 해요. 그동안 잘 읽어왔다면, 그리고 읽으려고 노력한다면 그 다음은 잘 쓰기 위해서, 아니죠, 먼저 쓰기 위해서 쓰다 보면 잘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써본 경험을 아이들이 가질 수 있도록 독서록, 일기 이런 거 우리 아이들 다 자양분이 될 거예요. 자, 다음은 수학입니다. 수학은 대표적인 나선형 교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선수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놓지 않으면 현행의 그 다음 개념을 배운다 하더라도 이만큼 난 구멍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구멍을 메우지 못하고 여기에 푹 빠져버리는 게 바로 수포자다. 이런 수포자라는 소리를 자기 입으로 스스로 내뱉기 시작하는 게 보통 3학년부터. 네, 조심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왜 그런 소리를 이 어린 나이부터 하게 될까요? 자, 2학년 때 배웠던 곱셈구구 또는 3학년 1학기 때 배웠던 곱셈과 나눗셈 잘 안 돼 있는 친구들은 2학기 때 배우는 더 복잡해진 곱셈과 나눗셈, 나머지가 있는 나눗셈 당연히 안 되겠죠. 1학기 때 동수누감을 기본으로 한 나눗셈 원리를 아이들이 익혔거든요. 그걸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하시면서 동시에 더 큰 수의 나눗셈, 나머지가 있는 나눗셈 신경 써주세요. 자, 그리고 들이와 무게를 더하고 빼는 활동, 여러 단위를 하나의 단위로 변환시키는 것, 아이들 엄청 어려워하니까 그것도 잘 봐주시고요. 분수와 소수도 2학기 때 정말 잘 잡아둬야 됩니다. 만약에 이 개념 자체를 어려워한다면 지금 현재 단순 연산이 아니라 분수와 소수를 그림으로도 그려보고 또는 색종이를 꺼내와서 접어서 그 중에 몇 분의 몇인지 이렇게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조작해보는 활동, 3학년, 4학년이라도 꼭 해봐야 돼요. 아니, 이만큼이나 컸는데 무슨 조작 활동을 아직까지 해? 라고 너무 딱 잘라서 필요 없다고 딱 생각하지 마시고요. 4학년에는 상대적으로 도형이 많이 나오는데요. 아이들이 연산보다는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 3, 4학년 시기에는 연산에 좀 집중해야 되는 시기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특히 4학년 때는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수학이 좀 쉽다고 여기는데 이게 5학년으로 올라가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연산의 끈을 놓으면 안 돼요. 다음은 사회예요. 자, 제가 국어는 도구교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회는 내용교과예요. 자신의 배경 지식 수준이 교과 자신감 수준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자, 3학년은 옛날 사람들의 의식주를 배우거든요. 예전에는 5학년 2학기 때 배웠던 석기시대의 삶의 모습까지 3학년 교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세시풍속, 옛날과 오늘날의 가족 모습의 변화, 이런 것들을 배우고요. 특히 4학년은 경제교육이 시작됩니다. 혹시 아직까지 가정 내에서 경제교육이 아직 실천되고 있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본인의 용돈 안에서 수입과 지출을 관리해보는 경험 꼭 가지게 해주세요. 다문화, 편견, 사회 갈등과 같은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을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잘 해결해보는 모의체험 많이 해보게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회 공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본은 무조건 독서입니다. 제가 배경 지식이 중요한 과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식책 읽기, 어린이 신문 읽는 것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그리고 체험과 견학 이 시기에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제가 경제교육 비중이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꼭 용돈 관리부터 아이들이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중학년 동안에는 과거의 문화나 역사가 옛날 사람들의 의식주라는 그런 영역 안에서 매우 간략하게 나오긴 하지만 다중을 대비해서 지금부터 인물 중심으로 된 역사책이라도 미리미리 읽어두는 것을 추천드려요. 안 그러면 나중에 좀 힘들어요. 고학년 돼서. 자, 다음은 과학이에요. 과학도 사회처럼 내용교과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이 학년마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학교급이 바뀔 때마다 계속 반복되고 더 심화된다는 계열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중학년은 사는 곳마다 다른 동물, 또 식물의 특징, 침식과 퇴적이 나오는 지표의 변화, 액체, 기체, 고체, 증발이나 응결, 물의 순환, 이런 화산과 지진을 학습하게 되거든요. 이때 각각의 핵심 개념을 잘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한 시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중학년은 과학 공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우리 중학년 친구들은 본격적인 과학적 글쓰기 시작해야 됩니다. 아니, 글쓰기도 어려운데 무슨 과학적인 글쓰기까지 할 수 있나?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실험 관찰만 있으면 됩니다. 이 실험 관찰을 정말 잘 활용하셔야 돼요. 그런데 아이들 엄청 쓰기 싫어하거든요. 과학 실험은 엄청 재밌게 해놓고 자, 이제 선생님이 실험 관찰을 정리할까? 라고 하면 애들 굉장히 표정 어두워지죠. 자, 곤란합니다. 실험 관찰을 보시면 거기에 무엇을 어떻게 쓸지 다 나와 있어요. 그 매뉴얼대로 쭉 적어 나가는 연습 필요해요. 그래서 무언가를 또 새로 사서 아이들한테 뭘 좀 제공해야 되나? 이런 생각보다는 여기 있는 빈칸을 메울 수 있는 게 우선이에요. 요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만약에 이걸 가정에서 좀 지도를 해보고 싶다 또는 활용을 좀 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여분이 써도 좋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디지털 교과서 있죠? 그거 활용하시면 돼요. 거기에 들어가면 게다가 영상 자료까지 어마어마하게 자료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전자저작물, 눈으로 보는 실험 다시 한번 보면서 실험 과정부터 결과까지 논리적인 글쓰기의 구조, 실험 관찰로 익혀보는 경험 진짜 필요해요. 그리고 평소에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여러 과학적인 현상들 그냥 지나치기보다는 엄마의 드립커피에서 원두액이 내려오는 그런 모습, 그런 장면도 혼합물의 분리가 일상생활에 적용된 거잖아요. 이런 것들 또는 얼음물병이 주변에 수증기가 응결되어서 축축해진 그런 장면도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물의 상태 변화, 응결인 거죠.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일상에 녹아있는 과학이다 라는 것이 아이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평소에 많은 대화 나눠주시면 아이들이 과학을 받아들이는 입장도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제가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드리는 이유는 매 학기마다 결손이 생겨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이에요. 특히 결손이 생기기 쉬운 부분을 알려드린 거니까 아이들이 이 부분을 잘 따라오고 있는지 관심 가져주셔야 돼요. 특히 수학의 매단어 마무리 문제는 다른 출판사 거 출력해서 쓰셔도 되니까 디지털 교과서에 업로드되어 있는 다른 출판사 단어 마무리 문제 확인해 보시고 아이가 거기서 바로 풀어도 되고 또는 출력해서 풀어도 되고 한 15분 내면 아이들 금방 풀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매 단원 잘 체크해 가면서 2학기 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저는 5, 6학년
만나러 갈게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해요. 안녕!